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놀란 초등사회 뒤집기 1권 지도와 우리 고장을 함께 공부할 서채원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으로 3강에 걸쳐서 지도와 우리 고장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볼 건데요. 사실 지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평소의 생활 속에서 굉장히 친숙하게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도를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지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역사 속에서는 어떠한 지도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장에 나타나 있는 모습들, 자연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책은 한번 읽어보셨어요? 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진경이와 피터팬의 이야기를 따라서 갈 수 있는데요. 우리 그러면 피터팬과 진경이를 만나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경이를 피터팬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피터팬은 북풍을 따라서만 오면 되는데 내가 네버랜드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진경이가 뭐라고 대답했죠? 걱정 마, 네가 네버랜드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너는 꼭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었네요. 자, 그러면은 피터팬이 알고 있다는 그 위치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지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라는 건 이건 오른쪽이고 이건 왼쪽이고 이 모든 것들이 위치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위치라는 건 일정한 곳에 놓여 있는 자리를 말해요. 그래서 기준점을 정하면 거리와 방향을 가지고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준점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은 오른쪽, 왼쪽이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기준으로는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죠. 이것처럼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앞이냐, 무엇이 뒤냐, 무엇이 오른쪽에 있냐, 무엇이 왼쪽에 있느냐는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점을 정확히 정하고, 그 기준점은 우리가 위치를 설명할 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켜야 서로 똑같은 위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이런 말들은 모두 위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나온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위치들을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라고 한다면은 칠판은 교실의 맨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교실도 대부분 칠판이 교실의 제일 앞쪽에 놓여 있죠. 그래서 칠판은 교실의 맨 앞에 있어요. 앞쪽에는 앞문이 있어요. 그리고 사자 친구는 굉장히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토끼 친구는 사자 친구보다 앞쪽에 앉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고 거리와 방향을 설명을 해주면 우리는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치를 알아보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우리가 잘 보이지 않았던 곳까지도 속속들이 보이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넓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항공사진이에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이 갈 수 있는 방법이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소가 있어요. 주소라는 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데, 그 주소를 읽고 그 주소에 따라서 길을 찾아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거 뭐죠? 바로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용하면 우리가 모르는 곳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제일 자주 접하는 건 아마 지도와 주소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도는 무엇이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눈에 알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그린 그림을 지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이용하면 우리 처음에 위치를 배웠죠. 기준점을 두고 거리와 방향을 설명해서 무엇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아는 것, 그게 위치라고 했는데, 그 위치를 표현한 게 바로 지도예요. 지도라는 건 그 땅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지도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지하철 노선도도 있고요. 각 지역별로 관광 안내도가 있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 고장의 위치를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의 34쪽에 보면 우리 고장의 위치 찾아보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지도 하나를 알려주려고 해요. 여기는 국토정보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긴 정부에서 직접 만든 사이트인데 지도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도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도 볼 수 있고 각 동네에 어떤 것들이 놓여 있는지, 어디에는 무엇이 많은지, 특산물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모두 담겨 있어요. 국토정보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여러 가지 땅에 대한 정보, 지역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역사 속에, 세계 속에는 다양한 지도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의 형태가 굉장히 완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예전에는 지도를 만들기가 훨씬 어려웠을 거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처음에 지도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도가 있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는 다른 형태의 지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오래된 지도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가장 오래된 지도는 바로 점토판 지도입니다. 이건 점토판인데요. 이건 진흙을 굳혀서 만든 점토판이에요. 여기에 진흙이 굳기 전에 나뭇가지로 지도를 그린 다음에 이걸 햇볕에 말리면 아주 단단하게 굳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인데 바빌로니아의 지도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만들었던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알려줄 때 땅바닥에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려서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다 없어지니까 남아있지가 않은데 점토판에 단단하게 굳혔던 바빌로니아의 지도는 남아있어서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이라고 하면 지금 남아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이게 바로 지도의 가장 초창기의 형태예요. 자,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만나볼 건데요. 바로 책에도 내용이 나왔던 대동여 지도입니다. 대동여 지도는 누가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의 실학자이자 지리학자인 김정호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김정호 선생님의 위인전을 읽어본 적이 혹시 있나요? 김정호 선생님은 대동여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를 하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김정호 선생님이 직접 산에 다 올라가서 지도를 그렸어 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김정호 선생님은 군사용으로, 행정용으로 이미 부분 만들어져 있던 많은 지도들을 모아서 대신에 가장 크고 가장 세밀한 지도를 합친 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대동여 지도는 보물 850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다행히 불타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 혹시 본 적 있나요? 교과서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도인데요. 이 지도의 이름이 무지무지 길어요. 이 지도는 네, 이름이 너무 길죠? 조금 기다려보고요. 자, 이 지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도에 여기 중간에 그려져 있는 건 중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딨냐 하면 우리나라가 바로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의 특징은 뭐냐면 전 세계의 실제 크기를 놓고 봤을 때 중국과 조선, 즉 우리나라를 굉장히 크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줄여서 강리도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세계 지도들 중에서 옛날의 세계 지도들 중에서 동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정확한 지도이다. 그리고 가장 높이 평가받는 지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 1402년에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태종 때였어요. 이 지도가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이 세 대륙을 무려 600년이 넘는, 즉 지금으로부터 600년보다도 훨씬 더 지난 세대인데도 그때
이미 이 대륙들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동양에서 정말 최고의 지도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건 아까 조선을 크게 그렸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건 정확한 지도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을 크게 그린 이유는 당시에는 많은 지도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그려졌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도를 그릴 때 우리나라는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작게 그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대륙이지만 조선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1402년에 이 지도를 그리면서 이 지도를 그렸던 사람들은 조선은 제대로 된 국가이고 조선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정확도를 떠나서 그 마음을 지도 안에 담아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동양이 아니라 서양의 지도인데요. 서양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지도예요. 이 지도는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세계 지도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기도 했고 천문학자이기도 했고 지리학자이기도 했대요. 굉장히 재능이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이 이 세계 지도를 그렸는데 유럽과 아시아, 중동만 그렸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도 나와 있지 않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즉 호주 쪽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를 다 그린 지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세계 지도를 그리고 나서 무려 1500년 동안 그렸던 어떤 지도들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분의 지도가 훨씬 더 정확했다고 해요. 굉장히 놀랍죠. 이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대륙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큰 땅덩어리로 그려둔 게 특징인데, 이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의 모습을 반영해 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대륙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땅덩어리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큰 땅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도에서도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드러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옛날의 지도를 바라볼 때는 이 지도가 얼마나 정확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지도에 담고 싶었던 사람들의 생각,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해도예요. 해도라는 건 우리가 지도 하면 땅의 그림이잖아요. 해도는 바다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도처럼 땅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바다에 펼쳐져 있는 장애물들, 아니면 바다의 수심, 얼마나 깊은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둔 게 해도입니다. 이 해도는 암초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 등대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지도예요. 그래서 해도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에만 지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도를 이용하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라고 진경이가 피터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지도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처럼 정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이렇게 별의 방향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 중국에서 발명된 나침반의 굉장히 초기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는데요. 나침반으로 방향을 찾은 다음 북쪽 방향으로 쭉 가면 이 마을이 나오겠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다니면서 그린 지도들이 모이고 세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그 다음 각 나라에만 있던 지도들이 사람들이 서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지도와도 합쳐지면서 지금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이렇게 정확하고 예쁘고 또 우리가 꼼꼼하게 상세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도들이 생겨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는 항상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도에서 정보를 찾는 것만 배우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지도를 만든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도를 그리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위치에 대한 거, 위치라는 건 어떤 것이 놓여있는 지점을 말하는 거고요. 그 지점을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지도고요. 이 지도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각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